이제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국어 강사였던 임원경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방송 화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명지고등학교 국어교사 임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EBS 강사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강사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EBS 방송 강의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0분짜리 한 편의 강의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강의가 완강되기까지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강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적합한 말하기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다른 방송 강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BS 강사는 공개 채용됩니다. EBS 사이트를 통해 채용 공고가 나가면 교사 경력 3년 이상 혹은 학원 강사 경력 5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할 때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제반 서류와 함께 강의 동영상 샘플을 제출하게 됩니다. 강의 동영상은 10분 이내의 분량이면 되고요. 1차에서 통과할 경우 직접 PD 및 학생들 앞에서 시범 강의와 카메라 테스트를 받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통과하면 드디어 EBS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이때 미리 겸직과 관련한 결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1년 동안 촬영할 강의들 그리고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각 과목과 시리즈에 적합한 강사를 배정하면요, 담당 PD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정해진 것은 강의의 종류와 총 강좌 수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 92강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각 강의의 구성은 오로지 강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의 분위기와 컨셉트, 진행 방향도 강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강좌의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50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TV 화면이나 컴퓨터, 모바일 등의 화면을 쳐다보면서 강의의 변화가 없다면 끝까지 듣는 건 어렵습니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어떤 코너들을 두고 끊으며 강의를 이어갈 것인가도 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참신할수록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나 듣는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촬영 일자가 잡히면 촬영 3, 4일 전까지는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자, 이때 원고에는 강사가 할 말이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막이 들어갈 것인지, 전면 CG가 들어갈 것인지, 칠판에 프로젝터로 비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적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을 하고 검수교사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드디어 사이트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강의가 만들어지기 위해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의 제작을 총괄해주는 담당 PD와 여러 진행을 도와주는 AD,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서 사인을 주고 촬영을 해주는 카메라 감독님은 물론 필요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CG팀이 있어서 이들을 위해 원고를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촬영 당일에는 헤어, 메이크업은 물론 복장까지 코디해주는 코디팀이 있어 최선을 다해 강의 준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직접 수업을 하는 강사까지 모여 강의가 드디어 제작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검수교사 및 수강생들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강의 배정을 받은 후에 작성하게 되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자, 이 강의는 총 70강으로 이루어진 강의였는데요. 세세한 수업 내용을 미리 계획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 보이는 플러스라는 말은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TV로도 송출되는 강의를 말합니다. 강의 계획서 하단에는 제작 방향과 강좌의 특징도 작성합니다. 전 이 강좌의 제작 방향을 화법과 작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수능 및 내신 모두에 도움을 주고자 했고요. 자, 그러면서 정한 슬로건이 미지의 땅,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컨셉을 정하고 나니 코너명에 대한 구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원고에 담아내게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소개 영상을 먼저 찍습니다. 어떤 강의이며 총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강의 원고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강사마다 조금씩 양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요소는 같고요. 저기 하단 CG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CG팀에서 자막을 제작해 줍니다. 전면 CG는요, 강사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자, 제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함께 떠날 것을 권유하면서 도입부를 시작합니다. 그 보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가 되겠지요. 자, 보물을 찾아가기 위해 또 지도도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 목표에 맞는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는 그런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보물을 찾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수업 내용을 문제풀이에 적용할 때 틀리기 쉬운 요소들을 알려주고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바른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강의 내용을 숙지하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보물을 찾았다라고 하며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한 강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성된 원고를 바탕으로 촬영 준비가 되면 스튜디오에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EBS 강의는 특별한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큐사인과 함께 타이틀이 올라오고 화면이 바뀌면서 강사가 인사를 합니다. 동시에 하단에는 강사의 이름이 자막으로 뜨게 됩니다. 원고에 따라 순서대로 컴퓨터 그래픽이 나타나며 동시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혹시 중간에 강의가 끊기게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틀린 내용을 말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화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촬영을 합니다. 자, 그럴 때면 카메라 아래에 있는 모니터에 조금 전에 찍었던 영상이 나오면서 PD 혹은 카메라 감독님의 사인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을 이어 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 편의 강의가 마무리되었네요. 다음으로 남은 순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오류는 없는지를 검수하고 난 후에 사이트에 올리는 것입니다. 강좌가 시작되고 나면 학생들은 강의평에 올리거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도 강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판소개 소설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설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설화 시작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노래 형태로도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설로 정착이 된 거죠. 자, 그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구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적층 문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무수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조금씩 다른 양상을 누가 전했느냐, 어느 본이냐에 따라 다른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야기가 합쳐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적층 문학적인 성격을 지니고요. 자, 그리고 판소리는 노래라는 거죠. 그 노래에서 정착된 소설이기 때문에 운문체가 드러납니다. 읽기 굉장히 쉬워요. 물론 고조소설 자체가 현대소설에 비해서 읽기에 굉장히 읽기에 적합한 건 맞습니다. 특히 판소리기술은 더군다나 어떤 운문체가 드러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소설이기 때문에 산문체도 함께 나타나는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혼사장애라는 거 우리 이미 아까 전에 문제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봤었죠. 남녀가 혼사를 하는데 결연되는데 무슨 문제,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혼사장애담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의 수많은 이야기 역시 나타나요.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혼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소설이 아니더라도 보면은요, 실제로 남녀가 만나고 하는데 싸우지 않는 그런 연인들 별로 없죠. 만나서 바로 이제 행복하게 사귀다가 결혼하고 이런다? 참 재미없는 연애입니다. 뭔가 위기가 있고 헤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을 겪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혼사장애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흔히 뭐 염정소설이다, 연애소설이다 라고 할 때 이런 혼사장애 구조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 이야기도 재밌어요. 전쟁의 군담소설 인기 많았어요. 근데 이런 연애소설도 얼마나 인기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혼사장애 구조, 우리 작품 안에 정말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자,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되고 나서 화면에는 칠판만이 보이는 상태에서 강사의 손이 나타나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사실 이전에는요, 앞선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칠판 옆에서 판서를 하며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NG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자세,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칠판을 크게 잡은 상태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한 장면입니다. 아마 강의를 본 학생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 완성된 강의가 올라오면 직접 강의를 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한 편을 촬영할 때마다 쏟아 부어야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재 강의는 교재 강의대로, 비교재 강의는 비교재 강의대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며 철저한 자료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에 수많은 책과 논문들도 찾아보며 강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다 해도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은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어떤 말을 해야 나의 강의를 들어줄지 전략을 짜야 하고 비슷하게 전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직접 판서하는 게 집중을 높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정리된 내용을 비밀로 보여주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일수록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며 강의하는 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아야 적절한 원고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50분 강의라고 하면요, 대체로 48분에서 51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전달해주기 위해 더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강조해 주느냐에 따라 학습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 출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출문제나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풀 때도 있지만 저는 많은 강의에서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더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가원 문항 출제 연수도 다녀오면서 정확한 문제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거의 매일 문제를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출판사별로 다른 교과서라 해도 핵심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가 강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 혹시라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들을 따로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준비뿐이 아닙니다. 촬영 직전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강의를 찍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EBS 강의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실에는 학생이 있지만 스튜디오 안에는 카메라 감독님과 저 혹은 AD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사진 속의 이 학생은 몇 년 전에 졸업한 제 제자입니다. 늘 수업 시간마다 적절한 반응을 해주고 또 질문도 잘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학생이기도 했고요. 자, 교실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질문을 들으면서 설명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닌 대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루어지는 수업이기에 더 생동감이 있지요. 다만 제가 계획했던 만큼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EBS 강의는 그런 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죠. 학생들의 질문 내용도 직접 들을 수가 없고요. 일방적으로 내 강의 내용만 전달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EBS 강의는 훨씬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듣고 있지만 반응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송을 통해 강의하는 사람, 역시 교실에서의 화법과 조금 다른 말하기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린 후에 방송 강의 강사로서의 말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소재가 뭐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 재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재료 맞아요. 어떤 재료입니까? 지은이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다시 말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재료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여기에서요, 이 소재의 의미를 넓은 의미와 좀 좁은 의미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소재다라고 할 때 어떤 제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전체의 중심적인 소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것보다 어떤 구체적인 사물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것에 대해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 시간에 넓은 의미 혹은 좁은 의미라고 의미 규정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나빠서가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도 지방 방언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만 방송이라는 특성상 표준어를 사용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방송을 통한 강의는 학습자의 수준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간 정도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제작하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쉬운 어휘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미의 혼란도 생기면 안 되겠죠. 자, 영상에서는 소재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제재의 의미로 쓰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특정 사물에 표시를 해놓고 그 기능이나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의미 규정을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소재였기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줄지 제시해 주고자 했습니다. 모든 교사는 어느 장소에서든 말조심을 해야죠. 특히 방송이기에 비속어 등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억양, 속도 등입니다. 똑같은 어조와 똑같은 억양으로 강의를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속도를 늦춘다든가 아니면 또박또박 끊어 말하는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서운 표정의 선생님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모니터를 통해 만나고 있지만 옆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미소와 눈짓을 사용하였고 또 손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일수록 예시가 효과적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불친절한 설명보다 사례를 들어줌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자, 방송 강의의 유의점은 뭘까요? 학교에서의 수업은 종이 치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나 EBS 방송 강의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알려줘야 하는데 방송 강의라고 다를 바가 없겠지요. 오류가 발견된 즉시 재촬영을 하여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가 업로드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옷 등은 입을 수 없습니다. 강사들이 큰 귀걸이를 착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맨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블라우스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과격한 말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검수교사가 있는 것도 무리가 있을 만한 내용까지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살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면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곳은 게시판입니다. 질문 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기도 합니다만 질문과 후기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도 유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자, 부끄럽지만 제 사진 잠시 보여드릴게요. 전 저 당시에 꽤나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강의가 끝나도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머리를 자르면 재촬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긴 강좌를 이어나가는 동안 자르지 못하고 한 강좌가 끝나갈 때쯤 다른 강좌를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고 다녔었습니다. 강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입고 있는 옷들의 안쪽에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하루에 3-4강씩 촬영을 하고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는데 촬영이 끝나고 나면 피부가 빨개질 정도였습니다. 자, 이건 게시판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학생 얼굴도 모르는 학생이었지만 제 제자임이 분명한 학생이었죠. 자, 정성스러운 글을 항상 남겨주던 고마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마음을 담아 댓글을 통해 학생과 소통하였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EBS 강의라는 강사는 학습자를 위한 전달자로서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사실 강의하던 몇 년간은 일주일에 잠을 3일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판된 교재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나만의 이름을 걸고 배포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말하기의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며 적절하게 호흡을 조절해야 하고 넓고 깊은 울림을 주는 발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EBS 수업 사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몇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스토리텔링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